안녕하십니까, 진수선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건 간에 처음 만나고 처음 경험하고 처음 접해보는 것일수록 재수있고 축복되고 신비로운 것이면 참 좋겠지만, 그와 반대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 겪는 일이 끔찍하고 재수없고 불행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환란의 연속이 되는 그런 처음 접하는 것은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참 좋겠죠.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런 질병, 이거 제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, 이런 일은 제발 앞으로는 절대로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. 그동안 두어 달 넘게 진행되는 지금 현재 이 나라의 환란이 여러분들께는 아무쪼록 피해 가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 방송 중에서 그 내용을 보고 가끔 몇몇 분이 격려의 댓글 꼬리를 달아주는 분들도 감사하게 참 있습니다. 몇몇 계시는데,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석구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,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석구현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, 한자 부수글자 공부를 조금 심화되도록 좀 깊게 제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, 그러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에게 드리는 방송으로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석구현 분이 이야기를 하셨지만, 한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수 공부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. 그 이야기는 부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조금 지나친 말 같지만, 한자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. 이를테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알파벳 모르고 영어 공부하는 것과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아야, 어여, 자음, 모음, 스물 넉자를 모르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?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그렇듯이 한자 글자를, 모든 글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부수 글자인데, 그 부수 모르고는 한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느 도단이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수는 전부 214글자로 되어 있는데요, 그 214글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. 214글자 중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글자는 120, 그 정도 글자이고, 그 외에 나머지 글자는 거의 안 씁니다. 제가 한자를 45년 강의를 했지만, 어떤 부수는 그 부수가 쓰여서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글자를 못 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렇듯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수만 알아도 여러분들 학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요,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릇과 관계되는 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그릇을 만드는 주 재료로서는 쇠붙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오늘은 그 중에서 흙으로서 만든 그릇,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흙으로서 만든 그릇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릇 명자하고 기와 와자하고 장군부, 이 세 글자가 있습니다. 한 개씩 하게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릇 명자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밑은 넓고 높이는 낮은 그런 일종의 쟁반이나 접시 같은 그릇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 글자는 그릇 중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쟁반, 접시 이런 이야기 했는데, 일본 사람들이 이 글자를 두고 읽으라 하면 사라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횟집에 가면 회 한 사라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, 사라는 일본 말이고 우리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회 한 접시, 회 한 쟁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 그릇 명자는 옛날에는
처음에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기 전에 산짐승 그대로를 제단에 올려가지고 털이 붙어있는 상태, 산짐승 그대로를 제단에 올려서 예물을 드렸는데 조금 더 발전이 됐어요. 그 잡은 짐승의 고기 한 토막을 미쳐 너르고 높이는 조금 낮은, 뭐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살코기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모양이 그런 명자가 된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다가 피혈자는 삐침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거기에 빨대를 꼽아서, 이때까지는 고기를 자시면 이빨에 좀 끼일까 싶어서 피만 빨아 자시라고 빨대 꼽아 모양이 피혈자인데, 피혈자도 부수글자 214글자 중에서 한 글자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그런 명자가 쓰이는 용도를 보면 이 나눌 분자 밑에 그런 명자, 이 글자는 동이분이라고 해야 하는데, 물동이, 동이분, 화분이라고 할 때 쓰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분지, 그러니까 대구나 창원 같은 이런 동네는 이 분지라고 이야기하는데, 사람이 사는 아주 넓은 평지에 비해서 동서남북으로 둘러쳐진 산은 사실은 넓은 면적에 비해서는 산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죠. 그래서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합자 밑에 그런 명자는 이 합자인데 합밥 그릇, 옛날에 아버지가 드시던, 여러분들 집에 합밥 그릇 있을 거예요. 뚜껑이 있는 그릇을 합밥 그릇이라는데 잔합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.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볼감 혹은 감독할 감,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자인데, 신하신 밑에 이 옆에 붙어있는 이 글자만 가지고 밑에 이 그릇 명자를 빼고 위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보면 무슨 뜻이냐면, 신하가 임금 앞에 엎드려진, 부복이라죠. 엎드려져 있는 이 상태, 그러니까 임금이 앞에 있고 신하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, 그때 엎드려진 사람의 시선은 밑으로 내려가죠.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여기서 감독할 감자에서 밑에 그릇 명자 이 글자는 세숫대에 물을 담아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에 세건변 붙으면 거울 감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감독하고 감시를 하는 사람이 위에서 시선 아래를 봐야 되지, 산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 감시를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감독 감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. 다음, 이 그릇 기자 같은 경우에 이 글자는 그릇 명자하고는 모양은 이 글자 속에 그릇 명자는 없는데 왜 제가 이걸 썼느냐면, 동서남북 사방에 그릇 명자 같은 모양의 쟁반이나 접시를 양쪽 사방에 놓고 중간에 개견자는 굳이 이 글자를 액면 그대로 개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글자는 개고기, 즉 개나 노루나 사슴이나 즉 개 덩치만한 짐승의 고기를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글자는 굳이 이야기하면 주요리를 중간에 놓고 양쪽에 접시를 깔아놓은 모양, 그래서 양쪽에 있는 입구자 글자는 접시의 모양이다. 예,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기와와자, 이 글자는 이 그림을 제가 뭐 칠판에 좀 적어서 작게 그렸습니다만, 이 모양 상태는 기와집 제일 추녀 끝에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. 여기 있는 요 점 찍어놓은 이 모양은 막새라 하는데, 이 막새의 모양 중에서 한 개만 떼어서 이 모양을 만듭니다. 그런데 한자에서는 본래 눕혀진 것을 세워서 쓸 경우도 있고, 다음에 세워진 것을 눕혀서 쓰는 경우도 있고, 눈목자 같은 경우에 바로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쓴 것을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,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기와 지붕의 추녀 끝에 있는 요 모양, 여기 한 개를 떼서 이 모양을 써서 기와와자라고 쓰는데, 이 기와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글자는 병, 영어로 B-O-T-T-L-E, 버틀. 그래서 술 한 병 할 때 병병자가 그렇고, 그 다음 이 글자는 독옹자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장독간에 있는 여러 가지 진흙으로 만든 그런 용기,
그걸 옹기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독공자, 옹기할 때 이 옹자, 이 글자를 기와자 써서 만듭니다. 다음에 버금차 밑에 기와자 이 글자는 자기 자자인데 도자기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혹은 도자기 할 때 자기 자자가 버금차 밑에 기와자 쓴 글자입니다. 그다음 세 번째 이 글자는 장군부자인데 여러분들 옥편에 찾아보면 이 글자에서 장군부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장군을 몰라요. 그래서 단순히 장군 가면 이순신 장군, 강감찬 장군처럼 군인, 즉 장성급 장군 이런 사람들만 장군. 그래서 그런 장군을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옛날 지금 뭐로 치면 조금 옛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전 시대 때에 우리가 풍습적으로 서고 보고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글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뭐 생각나는 데 썼습니다만은 이 글자가 저 서울특별시, 부산시 또 혹은 뭐 대전시 할 때 시, 그 다음에 우리 저 시장 간다 할 때 시. 그래서 이 글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. 학생들, 젊은 층들한테 이 글자를 옥편에 좀 이렇게 썼는데 저자시라고 발음하면 이 저자시는 책을 지은 사람이 저자잖아요. 저자시라고 하면 안 되고 저자시자입니다. 그래서 저자거리, 지금 시장통을 저자거리라고 하는데 저자시자인데 이걸 그냥 보면 저자식 하면 그 저자거리 개념이 없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글자 또 이런 글자예요. 다음에 이 빗장관자 말이죠. 이 관계활관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빗장관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즉 대문을 안에서 잠그고 이렇게 나무 공이로서 이렇게 서로 지르는 거 그걸 빗장 지른다는데 그게 대문을 치근 장치 즉 잠금 장치죠. 그것을 빗장이라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대문 있는 집에서 안 살아보니 젊은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.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빗장을 해서 빗장이 무슨 말이겠느냐고 물으니까 장기 두다가 비긴 그래서 빗장을 한다. 저는 졸도할 줄 알았어요 그때. 장기 두다가 비긴 것 빗장 맞긴 맞죠.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문 저쪽 문 서로 힘이 작용하니까 관계할관 혹은 빗장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다음에 말두자 이 글자 너무나 많이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 말두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곡식을 재는 단위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. 한 움큼 한 홉 한 돼, 한 말, 한 섬 할 때 곡식을 재는 요즘은 킬로그램 단위로 사니까 이 말의 개념이 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을 말술을 마신다. 두주불사라는 말이잖아요. 그 다음에 북두칠성 할 때 이 두자 이걸 다 쓰는데 여기서는 그 말통, 말되라고 했어요. 돼 중에서 큰 나무로 만드는데 그것을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곡식을 재는 단위로서 말을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 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. 그 다음 빗장도 그렇고 저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 장군부 이 장군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군은 아가리는 좁고 배가 불룩한 나무나 흙으로 만든 용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뭐 아가리라고 이야기해서 상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. 주둥이는 주둥이, 아가리는 아가리. 입은 입 다른데 그 사람을 주둥이를 하면 안 되는데 새는 부리 혹은 주둥이를 하잖아요. 여기서는 아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. 아가리는 좁고 배는 불룩한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군은 똥장군 생각하시면 막 이해가 됩니다. 그 외에 옛날에 소주를 담아놓던 소주 두루미라고 하는데 키는 크고 그 소주 두루미는 배가 불룩하고 정말 아가리는 좁습니다. 그런 흙이나 나무로 만든 용기를 장군이라 하는데 이 장군 불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는 장군보의 장인공자 이 항아리 항자입니다. 의항. 그 다음에 다치거나 삐거나 뭐 했을 때 부항 뜬다 하잖아요. 부항이 결국은 유리로 만든 항아리처럼 생긴 어떤 그런 용기를 이야기하는데 부항할 때도 항자 이걸 잘 씁니다. 항아리 항자입니다. 의항할 때 쓰고
그 외에 조개패 2개 밑에 장군부 붙은 이 글자가 양귀비 앵자입니다. 앵속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귀비를 앵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 글자 밑에 장군부가 들은 것은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양귀비 꽃 밑에 꽃양귀비는 아닙니다. 그 양귀비 꽃 밑에 정말 동그랗게 배가 불룩한 시주머니가 있는데 그 시주머니에서 사실 앞편을 거기서 추출해서 만들어 쓰죠. 그래서 앵속할 때 앵자의 밑에 장군부가 들어간 것은 그 밑에 요만한 동그란 항아리처럼 생긴 장군처럼 생긴 것이 있기 때문에 장군부를 쓴 거고, 그 다음에 장군부에 이 밑에 있는 이 글자는 황새관자인데 권리할 때 권자도 이렇게 나무목을 쓰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장군부에서 황새관자 쓴 이 글자는 두레박 관자인데 영어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보일러실, 보일러실을 기관실이라고 한자를 옛날에 썼어요. 지금도 그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. 기관, 보일러를 작동을 해서 만든 기관, 그걸 기관이라 할 때의 관자 이 글자를 씁니다.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일러통이 장군처럼 생기기 때문에 장군부가 쓰이는데, 한자에서 그릇을 말하는, 여기서 말하는 주로 흙으로서 만든 그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자에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수공부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하면 한자에서 부수를 말하면 한자 공부를 아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한자를 개인적으로 몇 자쯤 알면 욕심이 차겠습니까? 3000자쯤 알면 좋겠습니까? 부수 공부하시면 1500자 알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. 그만큼 부수가 중요하니까 부수에 관한 한 제가 45년 동안 이 부분만 파고든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만큼 기대에 부응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를 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댓글에서 이런 쪽에서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분의 대답에 따라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정말 이제 코로나가 한 곱이 넘어가는 것 같는데 마지막 부분 조심 잘 하셔가지고 재수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밖에 나가니까 봄꽃이 화사하게 피있던데 꽃 구경도 가족들하고 같이 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